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미애는 그러면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다름없었던 정치판에서 여성이 살아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이명신 초대 상공부 장관, 이명신 씨는 아주 훌륭한 여성 국회의원, 대단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초대 상공부 장관 취임 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오줌을 누는 사람 못지않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엄청나게 한 소위 이명신 의원이죠. 그 당시 장관이죠. 그분이 중앙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남자 못지않은 배포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그 정치인이었습니다. 야당 최초의 여성 당수 박순천 씨도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아냥에 나란 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뿅아리를 길러서 쓰겠냐 하고 대받아치는 그 기계,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뚝심도 좋고 입심도 좋고 배심도 좋고 지력도 판단력도 좋고 또 합리적이고, 사실은 이 정치판이라는 게 이 가부장적인 정치판이죠. 이 삼선 의원을 했던 옛날에 그 광명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유명 정치인처럼 센 별명도 요란한 어록도 화끈한 무용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전재희란 이름은 여성 공직 리더십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통합니다. 그 다음에 박통희 전 이화여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 위임, 점검을 통한 합리적 과업지향형 리더로 전재희를 평했습니다. 모든 일의 준비가 철저하고 업무를 완벽히 파악해서 그의 앞에 서면 부하 직원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행정에 밝고, 왜냐하면 그 행정으로 계속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라든가 공직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알고 달려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재희 리더십 바탕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40년 공직 인생 동안 그리고 가난이 그를 갖다가 살렸다라는 그런 입지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중학 시절부터 가정교사로 뛰고 등록금도 벌고 지방대 출신 여성이 자력으로 직업을 얻는 길은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행정고시에 도전해서 사상 첫 여성 합격자, 행정고시 합격자가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20년 발로 뛴 게 정치적 자산, 또 구로공단, 여공들, 산업체, 부설, 학교, 학생 등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히 했고, 장관으로서 일할 때는 저출산, 무상보육, 영리의료법인 등 산적한 과제들과 싸움을 하고 정치적 야망을 세울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정치신인 이현주에게 패배했습니다. 전재희는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성이 장작불 타듯해서 하얗게 재가 되도록 일했지만 큰 정치 못하고 나온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를 만드는 정치를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낙도 정치를 한 게 나의 한계 중에 한계다라고 멋들어진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추미애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김윤덕 이 주말 뉴스부장, 김윤덕 이분은 칼럼도 잘 쓰고요. 아주 날카로운 필치가 정말 대단한 그 광의를 발휘하는 일이 종종
아주 가끔이 아니고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전제위가 못한 세력의 정치를 펼치면서 대권 야망까지 이제 불태우는 그런 큰 정치인 노릇을 했는데, 대찬천성, 좋게 말해서 대찬천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성정이 참 대차다 이렇게 할까요? 성정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찬천성의 대의를 위해서는 삼보일배도 호통과 막말도 서슴치 않는 배짱과 투지가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을 오선 의원 당대표로까지 키워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쉽게도 실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아쉽게도 실력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는 무슨 실력이 없었느냐? 포용의 실력이 없었습니다. 포용의 실력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무소불위하게 막 뒷배를 믿고 그냥 난도질을 한다는, 이거는 포용의 리더십하고 전혀 다른 저 피안의 세계의 그 리더십, 폭정의 리더십, 다시 말하자면 폭군의 리더십이고 독재 리더십입니다. 추미애가 보여준 것은 독재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철벽 엘리트 집단을 그가 개혁을 하려면 어떤 리더십으로 개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인 그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른 겁니다. 검찰청법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검찰이 왜 검찰청법을 중심으로 검찰이 있는가? 헌법에 나타난 준사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있는 중앙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는 헌법적 기관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행정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법무부에 붙여놓은 것일 뿐입니다. 협력과 어떤 관계. 근데 추미애는 검찰을 부하로 완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명을 거역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는 실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력은 무엇이냐? 나를 알고 지피지기, 이렇게 상대를 알고 또 나를 알고 해서 거기서 오는 갭을 갖다가 어떻게 충전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했습니다. 전혀 없었다. 설득이 전혀 없었고 조종하는 그것이 전혀 없었고, 정치권에서 배운 선동, 여론몰이, 이런 피해 숙청, 이런 정치권에서 모함과 중상과 휘몰아치고 승리하고 죽여버리는 바로 이러한 양상의 이런 것을 학습을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일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 슛을 날리긴 날렸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편 꼴대더라 라는 저작거리 우스개가 됐다고 이 김윤덕 부장은 표현을 합니다. 멋들어진 표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재희라는 사람은 정치는 오래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는 정치를 갖다가 오래 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을 더 즐겼나 봅니다. 그게 큰 정치겠습니까? 적은 정치겠습니까? 이 전재희 씨는 여성 공직자로서 내가 실수하면 전재희 잘못이 아니라 여성의 잘못이 되니 더욱 치열하게 일하고 서로 겸손하게 했다. 이게. 같은 파이터, 같은 싸움꾼이지만은 추미애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추미애는 한마디로 행동대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력의 행동대장. 왜?
더 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총리, 대통령을 향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총리는 뭐 그거는 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면 뭐 그냥 될 것이지만 서울시장이나 또는 대통령은 광진구에서 국회의원 몇 선 한 거 그거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사실. 그거에 체험으로서 5선 된 것 그걸로서는 어림도 없다. 속된 말로 어림 반푼어치다 이런 얘기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인 소위 패거리 정치, 보복 정치를 얼마나 즐겼습니까? 하필이면 세력으로 삼은 것이 입시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광신도 집단입니다. 하필이면 새로 삼은 것이 입시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광신도 집단을 삼았다고 지금 김윤덕 주말 뉴스부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추다르크는 25년 정치 인생이 지금 산산조각 나는 중이라고 멋들어진 표현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이 쓴 글을 말미를 제가 한번 너무 멋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위 야망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행동대장 역할도 불사했다.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인 패거리 정치, 보복 정치를 매우 즐겼다. 하필이면 자기 새로 삼은 것이 입시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광신도 집단이다. 그 대가로 추다르크 25년 정치 인생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두는 이 마당에도 국민들은 연민을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그만두게 되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그만두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누구나가 심퍼시라는 소위 연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연민보다는 오히려 저주, 증오, 분노 이것이 그에게 보내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고 뒷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김윤덕 이 부장이 얘기한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인 패거리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필 새로 삼은 것이 입시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광신도 집단이라고 얘기한 이 김윤덕 뉴스부장, 김윤덕 주말 뉴스부장의 그 엄청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추다르크라는 25년 정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산산조각 정도가 아닙니다. 연민을 그에게 보내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국민들은 아직도 그에 대한 분노가 사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사가 진행될 것도 같습니다. 그는 이미 시민단체나 여러 곳으로부터 고발당한 그러한 소위 법률적 건수가 꽤 있습니다. 수사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라고 정치, 패거리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즐겼다면 보복의 정치의 끝, 패거리 정치의 끝, 하필 새로 삼은 소위 무서운 그런 집단의 옹호를 받았다면, 그래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검찰청법을 어기고 검찰을 난도질했다면 그 대가로 산산조각 정도 아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많이 퍼져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유의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 국기, 태극기, 이 모습은 내일 다시 새벽에 태양처럼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암흑 시간입니다. 암흑 시간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은 새롭게 펼쳐진다는, 내일 새벽에 다시 펼쳐진다는 굳은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